유하, 타로 공부한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곤잘씨의 괴담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가 아닌 저 또한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이 해준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중국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경도 이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그 중국 지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예. 중국산 괴담이 되겠죠. 이야기의 배경은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일본인과 중국인 그리고 미국인이 있었어요. 이 미국인은 이제 흑인이었고요. 이 중국인 같은 경우는 자기 지방에서는 제법 돈이 많다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고요. 중국에서 나름 중박친 음료수를 제작하는 브랜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본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어머니가 료칸을 운영하는 그런 집이었고요. 예, 미국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농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결국 알고 보면은 제가 제일 평범하고 나름 걔네들 입장에선 가장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름에 괴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선 우는 제가 먼저 띄웠죠. 아무래도 한국이다 보니까 저 또한 지금 이렇게 괴담썰을 풀 정도로 알고 있는 괴담도 많았고 겪었던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예, 굉장히 흥미진진해하면서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그때도 취미가 타로라는 걸 밝히고 있었고 그 친구들의 고민을 이제 타로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 중국 친구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중국은 아무래도 그 흔히들 말하는 전복학이라던가 약간 오컬트적인 혹은 퇴마라던가 도사라던가 이런 개념에 있어서 그 당에서 좀 많이 관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자체가 검열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귀신 이야기라던가 그런 요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로 듣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흔히 틀어보는 중국 무협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산한 이야기 정도가 정말로 커트라인을 아슬아슬하게 이제 지킨 그런 이야기다라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꽤나 낙후된 곳에 살았다라고 해요. 자기 말로는 북경의 어느 지방이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예, 북경 쪽. 근데 북경에 사는데 그렇게 허름한 지역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본인 말로는 상당히 시골에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해요. 예. 흔히 말하는 양식의 집,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는 일반적 양식 주택 자체도 본인의 집과 몇 집 없는 그 외에는 전부 다 오래된 중국식 초가집들이 줄줄이 질비해 있는 그런 좁은 골목도 많은 그런 동네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도 처음에 물어본 게 이제 그거였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괴담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특징을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나쁜 건 사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의 클리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아픈 역사가 많았을 텐데 카메라에 관련된 괴담은 없어? 라고 묻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거를 중국어를 잘해갖고 해석을 하기는 개뿔 옆에 있는 친구가 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 친구도 덕분에 따라 듣다가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봉변을 당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카메라와 관련된 괴담은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카메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이야기도 카메라와 관련된 이야기고 나는 증거 자료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흥미가 돋았죠. 그 당시에도 괴담? 흥미롭구나. 그래도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 입에 이제, 막걸리 한 병이랑 컵라면 하나 이렇게 사주면서 얘가 이제 그거 먹고 이제 해주게 된 이야기인데
자기 동네에 정말로 후미진 어떤 벽이 하나 있대요. 골목도 아니고 골목에 있는 벽 하나만 이게 덩그러니 있는데 그 벽이 이렇게 그냥 딱 각이져 있다기보다 좀 허르스름한 벽인데 그 벽 쪽에 이끼가 굉장히 많이 자라 있고 그 아래쪽에는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까만 흙만 있대요. 예, 저도 그 사진을 보긴 했는데 실제 그런 벽이더라고요. 그냥 덩그러니 벽돌벽 하나만 딱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 친구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재개발 붐이 불고 했을 때 저 벽을 차라리 허물어 버리자라고 했는데 그 허물어 버리려고 할 때마다 정말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냥 놔두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기선 항상 여자가 우는 소리가 그치질 않는다. 아이 울음소리와 여자 울음소리가 같이 들리는데 그 소리에 현혹되어 벽에 가면은 정말로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피를 토한 뒤 쓰러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예, 워낙에 이제 중국 당 쪽에 충성을 좀 많이 하던 친구였고 하기 때문에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나라에서 공표해서 없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대학교까지도.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네 마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이제 몇몇 이제 동물들이죠. 네.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이 거기서 이제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다 그냥 쓰러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고양이들이 자나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뭔 일이야 해서 보니까 툭툭 쳐도 움직이질 않고 알고 보니까 이 고양이들이 다 죽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동물 애호가였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묻어주면서 향 피우면서 극락왕생 이러면서 이제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그거 봐라 여기 뭐 있다 뭐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아저씨들이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뭐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 말로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이제 조금씩 모아서 이제 그 도사를 부르자. 우리나라에서 무당을 부르듯이 그쪽에서는 이제 도사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강신무를 하는 쪽도 남자는 도사, 뭐 여자는 뭐 따로 부르는 그게 있다는데, 예, 저도 그 친구가 말하는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도사가 왔대요. 네. 흔히들 보는 그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노란색 도사복을 차려입고, 예, 태극 문양 가득 뚫어져 있는 그런 옷을 입은 도사가 왔대요. 근데 이 도사가 막 이제 샬라 하면서 막 부적도 붙이고 뭐라고 막 하는데, 그렇게 붙이고 원래 이제 중국 쪽도 이제 그런 퇴마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좀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냥 돈 받고 날라버리는 게 보통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 도사가 이제 그거 받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 이 마을에서 식사라던가 잠을 청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대요. 노인분들은 이제 그래 뭐 꺼림직하기는 하지만 도사를 좀 허투루 대하게 되면은 안 좋은 애군이 낄 수 있으니까 그럽시다 해서 식사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밥도 줬대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이제 도사가 현장을 챙기고 이제 그 짐을 다 챙기고 떠날 줄 알았는데 안 떠나더래요. 그래서 잠깐 거기 가봅시다 해서 가보니까 본인이 쳐놨던 부적들이 전부 다 진짜 종이가 뻥 폭발을 냈듯이 아주 자그마한 폭죽 쪼가리처럼 돼서 다 사방에 이제 흩어져 있더래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아저씨들은 전부 다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고 본인도 그때 굉장히 놀랬다라고 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요? 어이구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뭐 간밤에 나쁜 짓을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본인은. 그런데 이 도사가 그걸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만 그 친구한테 시켰대요. 그쪽 집 어떻게 가보면은 카메라가 있을 테니까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제 뒤져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카메라라고 하니까 당시 제가 대학생 2학년 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나 DSLR이 굉장히 좀 따끈따끈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생각을 하고 갔는데 흔히 말하는 옛날식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전 드라마에 나오는 삼각대가 있고 최근에 종영했던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런
예, 굉장히 대포같이 큰 그런 카메라가 하나 있더래요. 그걸 이제 부랴부랴 챙겨서 갔는데 처음에 그거 챙겨가니까 이제 도사가 엄청나게 욕을 하더래요.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왜 이것만 챙겨오냐? 부속품들은 다 어딨냐? 이야기를 하니까 얘도 이제 이러고 있는데 다른 이제 어르신 분이 이 친구가 어려서 이 카메라 모른다. 내가 가서 오겠다 해서 모든 부속품을 다 챙겨왔대요. 그렇게 딱딱딱딱딱딱 맞추고 그 벽을 이제 쿵 하고 이걸 찍었답니다. 예. 그렇게 딱 카메라로 찍고 나서 그 사진을 인화해 보니까 그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벽 아래에 무수히 많은 사람의 육편 무더기들이 있고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고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대다수 찢어진 채로 이제 아이를 하나 품에 안은 채 굉장히 표독스럽고 원한에 찬 표정으로 그 앞쪽 카메라를 노려보는 그런 사진 찍혔대요. 이제 이거를 보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죠.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뭐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도사가 그걸 보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자기도 이제 알았다는 듯이 허우 이러면서 이제 가서 그 마을에서 이제 가장 부자가 그 친구 집이었으니까 그 친구 아버지한테 혹시 버릴 생각이 있는 카메라가 있느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래 새로 바꿀 때도 됐으니까 구형 모델의 소니 DSLR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도사한테 줬대요. 그러자 그걸로 사진을 찍고 화면을 보니까 그 카메라로 그 구형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과 거의 비슷한 사진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막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 이제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하더라고요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된 사진이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줬었어요. 보면은 요렇게 벽이 있으면은 굉장히 막 희끄물하게 막 뭐가 벽에 막 이렇게 웅어리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아지랑이가 피어 있는 걸 찍은 사진 같다고 해야 하나? 굉장히 좀 음영해졌다고 해야 하나? 굴곡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이제 그러자 이제 도사가 그걸 보고 덤덤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일본 순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의 땅과 집을 빼앗고 거기를 기지 삼아서 중국인들을 박해를 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내가 알기로 굉장한 지식인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공산당을 믿으면서 일본과 맞섰는데 그거를 탐탁치 않게 여긴 일본이 그 사람 일가족과 그 사람 하인들까지 다 데려와서 다 쏴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아직까지 사념이 남아있지 않나 싶다. 이 사념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 날 때 제사를 지내라. 마을 사람들이 공들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낸다면은 이 터의 그 음기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그 도사도 이제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했으니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하고 갔고요. 예, 그 뒤로 그렇게 굉장히 좀 사람들이 제사도 잘 지내고 그 친구 아버지는 이제 그 DSLR을 이제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깜빡 해가지고 예, 큰 사고를 당한 뒤에 9.4일생한 뒤에 그 DSLR을 바로 이제 땅에 묻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각 나라 괴담별 특징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뒤로 정말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홍콩 이쪽이 굉장히 카메라에 대한 괴담이 많더라고요. 일본이 유적, 유물, 미로에 대한 괴담이 많고 한국이 생각보다는 괴담이 적은 편이고 한국 괴담은 오히려 옛날 귀신들이 있는 괴담보다는 딱 진짜 그 한창 이제 뭐 강점기 이후에 6.25 때부터 시작을 한 그런 근대적인 귀신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카메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대다수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건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만행을 저지른 나라가 많았고 그리고 지금의 뭐 당적인 이야기와 상관없이 어찌되었든 착한 중국인들 또한 중국인의 손에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 손에 많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념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념이 카메라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당시 서부 열강들이 중국에 대한 문화라던가 이렇게 특이해서 그런지 어떠한 일이 있던지 전부 다 카메라로 찍어가서 그걸 다 보고를 했대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자료를 남기면 안 좋을 일 자체도 카메라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에 찍힌 게 많으니 카메라라든가 캠코더 이런 곳에서 그런 원혼이 투영되어 나오는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은 어떤 귀신이 지방령으로 박혀있는 경우보다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카메라에 붙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각국에 대한 괴담들도 여러모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네. 이 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중국 괴담 중에 카메라 괴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예, 저는 타로 공부를 하면서도 괴담을 수집하는 참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영상이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